자, 어려웠죠? 이제 쌤이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그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했었잖아요. 적분 중에서 이런 스타일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씩이라도 익숙해졌으면 해가지고 쌤이 이제 문장 5개 정도 갖고 왔고요. 그 복습을 한번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오늘 아예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푼 게 없어도 괜찮아요. 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느끼고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한 건 문제가 되는데 못 한 건 괜찮아요. 언제쯤이면 모기를 잡을 수 있을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나와있습니다. 깨끗하시네요. 네. 자, 한참수 나와 있고요. 자, 너네가 20을 보면은 당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원내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0부터 x까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수야, 함수야? 그러니까 얘를 함수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정확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fx를 알지. 그럼 fx를 아는데 이제 fx 3차잖아. 그럼 이거 적분하면 몇 차 되겠어요? 얘는 4차 함수라고 그냥 인지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는 4차 함수구나. 일단 4차 함수구나. 일단 4차 함수구나. 최면에 걸어. 이거 4차 함수구나. 저건 함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뒷내용은 뭐냐면 너네가 중간고사 때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뒷내용들은. 보면은 문제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라고 했죠. 그럼 다시 최면에 거는 거야.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4차 함수가 오직 극값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그쪽으로 다가가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뭐부터 복습이 돼야 되냐면 자, 다시 할게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3차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차 함수는 근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죠. 근이 3개거나 근이 2개거나 근이 하나거나.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게 2가지였죠. 삼중근. 이렇게. 자, 그럼 그랬을 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보면은 자, 여기는 극값 2개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값 둘 다 있는 거 확인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극값이 다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3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 3가지 경우를 다 푸냐? 라는 아이디어보다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4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4가지가 결과적으로 전체 집합인 거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거를 제외한 얘를 찾아서 얘의 반대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4가지밖에 없는데 얘를 빼면은 내가 원하는 3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필요 없는 걸 빼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찾을 거야. 첫 번째 경우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차 함수가 근이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근이 3개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죠. 자, F는 4차였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보는 문제니까 미분을 해줘야겠지? 그럼 미분을 해주게 되면 대문자 F'X는 소문자 fx까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7x 더하기 a. 자, 여기까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다시 이 친구의 근이 몇 개여야 되는 겁니까? 근이 3개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 그래프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어려운 내용 너네가 숙지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A만 살포시 지워보세요.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기함수라고 부르죠. 자, 거기에 플러스 a가 붙었어요. 그럼 이 a의 역할이 뭐죠? 대칭점이 아니고 기본적인 걸로. 가장 기본적인 거. 대칭점 맞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거. 평행이동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거냐면요. 요거를 살포시 지우고 그럼 여기서 함수를 식을 그리겠죠. 거기서 a 칸 들어 올릴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요. 오늘 기함수 그래프 이거 그리는 거 익숙하게 좀 하려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요. 얘 같은 경우는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나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x로 묶어보면요. 자, 요거 두 개만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x로 묶어보면 지금 미분 안 하고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7이죠. 자, 그 몇이죠? 0마삼삼 아니죠. 3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적히겠죠. 그럼 요거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극대 극소되는 점 각각 x좌표 찾아볼까요? 라고 하면은 몇 대 몇 써야 되죠? 1대 루트 3 써야 되죠? 자, 그럼 루트 3짜리가 3루트 3이죠. 루트 3짜리가 3루트 3입니다. 그럼 1짜리는 몇이겠네? 3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편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거를 그냥 미분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죠, 당연히. 미분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이거 연출시키는 겁니다. 너네가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아니 못 쓰기 때문에 쓰는 거 계속 연습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3 넣어서 y값 찾아보면은 27 빼기 81이죠? 27 빼기 81은 마이너스 54인 거 확인되죠?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기함수니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몇이라고 하면 될까요? 54 네, 54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 요 A 제외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A 제외한 그래프. 자, 그럼 이제 A를 낄 거예요. 그럼 Y축평에 이동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좌표는 마이너스 54 더하기 A. 그 다음에 54 더하기 A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fx 그래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셈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4차 함수가 극값이 하나밖에 없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3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오니까 3차 함수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케이스가 총 4가지였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될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그 4개에서 우리 원하는 게 3가지였죠. 그래서 그걸 찾기가 귀찮으니까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지금 찾고 있었죠. 그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뭐였냐면은 3차 함수가 근이 몇 개일 때 찾고 있었어? 3개일 때 찾고 있었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찾고 있는 게 다시 3차 함수 근이 3개여야 됩니다. 그럼 3개이려면은 지금 딱 x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딱.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식이 54 더하기 a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고 작아요. 커야 되는 거고 54 더하기 a가 마이너스 54 더하기 a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풀면은 a가 마이너스 54보다 크고 54보다 작다. 여기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죠. a가 54보다 작은 숫자면 x축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다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니? 아니죠? 이거의 반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a가 54 이상, 이거의 반대 범위인 마이너스 54 이하이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양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몇이 되는 거다? 5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양수니까, 이거 음수니까 아니죠.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적분이 나왔어. 근데 적분이 나왔는데 0부터 x라고 변수가 들어가 있어. 적분 구간에.
그건 그냥 함수로 바라보면 되고 원래 너네가 배웠던 내용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위화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 자체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여기 과정은 적분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오로지 다 미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령됐고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이거 4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관련된 얘기는 특강 거기 영상에 다 있습니다. 두 강에 걸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 이게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율 관계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아닐 시에는 빨리 영상을 다시 보시든 필기한 걸 다시 꼼꼼하게 외우시든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땐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모르고 들으면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fx 나와 있고요. 자, gx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아, 졸려서? 좋아요. 제가 텐션이 좀 나와가지고.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 식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gx 플러스 h 빼기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네 센스 좀 봅시다. 자, 좌변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미분계수랑 뭔가 연관된 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방정식 gx는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거는 방정식 gx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왼쪽이 미분계수예요. 그럼 저건 미분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g 프라임 x를 혹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항등식 주어져 있죠.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여기다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계수라고 눈치 깠으니까 양변을 h로 바로 나눠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제 이렇게 미분계수라고 얘기하고 접근을 할 때 여기서 만약에 저기까지 했어. 근데 만약에 이어서 못 나갔어.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똑바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너네가 문제 풀 때 정말로 이 기호를 많이 빼먹어요. 미분계수가 이게 미분계수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근데 이 상태는 지금 평균 변화율입니다. 미분계수가 안 됐어요. 뭐가 필요하죠? 리미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리미트 많이 빼먹잖아 우리. 솔직히 나도 빼먹어요. 귀찮잖아. 근데 나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인데 너네는 아직 그게 숙지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이 문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야지 좌변이 g'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변을 처리해야 되죠. 그 우변을 처리할 때도 자 이제 정의에 맞춰서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이건 함수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함수긴 함수인데 정적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정적분을 풀게 되면 대괄호 깔고 소문자 f를 부정적분한 대문자 ft라고 쓰고 x에서 x 플러스 h로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대문자 fx 플러스 h 빼기 대문자 fx까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정의에 맞게 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네 결국? 대문자 f'x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대문자가 뭐였어? 요거 적분한 거였잖아? 그럼 대문자를 미분하니까 당연히 요 안에 들어있는 f가 나오겠죠? 그래서 g'x가 fx라는 식까지 나옵니다. 자, 이 유형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개념편에서 공부했던 숨어있는 미분계수 찾기예요. 그러니까 좌변에서도 미분계수식을 눈치채는 게 중요했고 우변에서도 미분계수식을 눈치채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다. 자, 그럼 이제 fx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fx가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딱 두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gx입니다. 그럼 gx를 구할 때 뭘 하면 되겠어요? 부정이에요? 정이에요? 부정적분을 해야겠죠? 부정적분의 목표는 함수 구하는 겁니다. 정적분의 목표는 상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되고 그렇기에 C 쓰는 거 잊지 말아야죠. 자, 그럼 다시 문제 너네 끝에 보시면요. 이 문제는요. C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 문제가 뭐라 돼 있죠? 모든 근의 합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겠지? 그럼 모든 근의 합은 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 아닙니다. 쌤,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이거 미분계수로 안 만들고 그냥 풀면 안 돼요? 그냥 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미분계수 h로 나누면서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바로 가면 안 돼요? 바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위로 올려주시면 네. 하실 때 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는 네. 저렇게 하고 그다음 h를 나누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아, 뭘 할 뭐라 건데요? 그래? gx 플러스 h 저 그냥 그 식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식대로 이해하시겠다고요? 네. 왜냐면 그 계속 얘기해. x 값에 대입하는 게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 다음에 네. gx는 대문자 fx 이렇게 하고 풀면 안 돼요? gx를 대문자 fx라고 하겠다고요? 네. 일리 있는 말인데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 목표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는 거. 그건 딱 이 문제를 위한 말. 네. 되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도. 지금 뭐 번영이가 뭔 얘기한 거냐면은 요거 얘 풀면은 이 친구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대문자 fx 플러스 h가 얘여야 된다. gx가 이제 대문자 fx여야 된다. 요렇게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조금만 꼬아지면 바로 날아갑니다. 이 문제는 돼요. 그래서 요걸로 연습을 일단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됐을까요?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요런 거 나오면 이제 더 옳다는 거. 요런 거 나오면 이제. 자, 일단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실수 a와 함수 fx, 3차 함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x가요, 굉장히 더럽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자, 근데 이거는 1번 문제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 fx라는 식과 여기 안에 인테그랄식만 다르지 지금 1번하고 비교해보세요. 아예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요. 문제 끝에 물어보는 것도 살짝 다르죠. 근데 결국 뭐예요, 목표가? 오직 하나의 극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1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하겠어? 아, 복잡하니? 아, 그냥 함수로 바라보라니까. 그냥 얘는 함수야. 함수라고 생각을 해. 그 1번에서 경험했으니까 대신 조금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직 하나의 극값만 가지라고 했지. 그럼 일단 우리는 차수 얘기하면 좀 곤란해지겠죠? 이렇게 4제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수 관련된 문제는 절대 아니고 3차, 4차 이런 거 좀 물어보시면 돼. 절대 아닙니다. 못 구합니다. 애초에 4제곱하면 12차수는 12차인데 12차. 말도 안 되는 얘기 보여줘. 그럼 너네가 12차 함수를 그렸어요? 너네 4차를 넘어가는 함수는 절대 안 그립니다. 애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고 싶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풀 때 어떤 방향으로 갔어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몇 차인지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몇 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풀 때 이 식을 뭐 했어요? 미분을 하고 들어가죠. 결국 극대극소,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을 할 거야. 이 친구 미분을 할 거야. 자, 근데 미분을 하면요. 우리가 요런 식 나왔을 때 어떻게 미분해? t 자리에다가 x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x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죠. 곱하기로 돼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미분할 때 바로 x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분배해서 해야 됩니다. 자, 개념편에서는 이걸 어떤 문제로 설명을 했었냐면은 요 문제 할 때. 요거 이제 너네가 미분을 할 때 쌤이 이거를 ft를 분배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하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라이프니츠의 이제 적분 공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전개해서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a부터 x까지 지금 어떤 문자에 대한 적분이죠? t에 대한 적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 fx는 무슨 처리가 되겠어요? 상수 처리가 될 거니까 밖으로 쓰고 ft 4제곱 dt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 dt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해줄 겁니다.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곱미분해야겠죠? 왜냐? 이거 함수잖아요. 얘도 함수잖아요. 곱하기 돼 있으니까 곱미분 들어가야겠죠. 그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쓰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거죠. 그치? 근데 뒤에 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해요? t 자리에다가 x 대입하죠. 그럼 fx 4제곱 되겠지. 그럼 얘까지 곱하면 fx 몇 제곱 되겠어? 5제곱 되겠죠. 자, 그 까먹지 말고 여기 와요. 얘도 미분하면 어때요? x 그대로 들어가죠. fx 5제곱이죠. 근데 앞에 여기 빼기 있네? 둘이 어떻게 되겠네? 없어지겠죠. 그럼 이거밖에 안 남겠네. 이게 현재 G'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다시 얘가 극값이 오직 몇 개, 지금 문제가 gx가 극값이 오직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 아까는 1번은 몇 차인지를 알기 때문에 뭐 3차 함수 근이 몇 개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좀 일반화 시켜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쌤하고 대화를 해보자. 참고로 요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너네 신명 유지편이 당연히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동고에서도 모의고사하면 이거 가능성 매우 높고요. 문일도 아마 그 올림픽 다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뭐를 일반화하고 싶냐는 거냐면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려면 우리가 그 판단을 도함수 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가 근이 3개면은 도함수가 근이 3개고 거기서 부호가 더 바뀌어. 그럼 극값이 몇 개죠? 3개죠. 도함수 근의 개수가 결국 극값의 개수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럼 말을 좀 바꿔볼게요. 도함수 근이 2개예요. 근데 하나는 중근이에요. 그럼 부호 바뀌는 근이 몇 개일까요?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도함수 근이 현재 두 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그냥 근이고요. 하나는 중근입니다. 그러면 그 값은 몇 개일까요? 네, 하나야 됩니다. 이거 아직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빨리 영상 보십시오. 지금 쌤이 말한 건 이거 말한 겁니다. 하나는 그냥 근이고요. 하나는 중근. 그럼 부호박히는 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도함수 근이 3개입니다. 2개가 중근입니다. 그러면은 그 값은 몇 개입니까? 도함수 근이 3개입니다. 2개가 중근입니다. 그럼 그 값은 갖는 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도함수 2개가 중근이라고요. 중근이면 접하게 그려진다. 하나만 뚫고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값은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어쩔 수 없는 말이야. 기말고사 너네 잘 보려면 이거 지금 머릿속에서 돼야 돼. 이거 손가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너네 기말고사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빨리 복습을 하고 매일매일 보라는 게 그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번 기말이야 난이도 미칠 겁니다. 너네 중간 때 했던 거 다 나오고요. 거기다 적분 껴서 나오고요. 문제 안 보니까 모르겠죠. 가보세요. 지금 개판 나요. 진짜 개판 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게 머릿속에서 다 돼야 돼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쌤이 말하는 걸 빨리 해야 돼요. 넓이 공식 외우라는 거 빨리 외우시고요. 그리고 뭐 그래프 같은 거 생긴 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율 같은 것도 다 길이비 같은 것도 다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기말이 쉬워요. 내가 쉽다라고 얘기했잖아. 쉽다고 방금 얘기했죠. 쉬워져요. 근데 안 하잖아요. 어려워져요. 중간이 없어요. 이번 기말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쌤 말 틀린 적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이제 결론 내립시다. 얘에 대한 결론. 그럼 내가 그 값을 하나만 갖고 싶어요. 그 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뭘까요? 너네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부호가 바뀌는 근이 하나. 그렇죠. 부호가 바뀌는 근이 하나여야겠죠. 그거면 되는 거죠, 결국. 부호가 바뀌는 근이 딱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지, 결국. 근데 만약에 근이 한 개였대, 도함수 근이. 그럼 그 한 개에서 부호가 어때야 돼? 바뀌어야겠지. 근데 만약에 도함수 근이 여러 개였으면, 도함수 근이 여러 개인데 그 값이 하나만 존재하래. 그럼 하나만 부호가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싹 다 무슨 근이면 되는 거야? 중근. 중근이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딱 정리가 돼. 힘들어. 지금 쌤이랑 할 때는 머릿속 계속 하려고 해요. 언젠간 늘.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했고 두 번째 얘기를 할 거야.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정적분은 쌤이 너네한테 연산이라는 걸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정적분이라는 계산 자체는 그 범위에 뭘 하는 행위라고 했지. 정적분. Y값이야? Y값들을 다 더하는 행위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범위가 있어. 우리가 범위가 있어. 근데 내가 그 Y값들을 다 더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 fx가 전부 다 양수였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었어. 그러면은 그 정적분 값의 특징은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든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절반만 맞았어. 0이 나올 수 있어. 0 아님 양수가 나올 수 있어요. 0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걸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하면 0이죠. 그쵸? 그래서 fx가 만약에 싹 다 양수야. 모든 실수 범위에서 0보다 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내가 정적분 범위를 잡고 정적분 계산을 했을 때 결과는 0 아닌 양수가 나오게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봐.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그럼 이 친구의 y-값은 무조건 0 이상이에요. 음수인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 2 인테그랄 이거 우리 아까 함수라고 보자고 했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 아니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쌤 많이 됐나? 자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봐 이제 마지막 생각이야. 얘 근 몇 개일까? 이 친구의 근 몇 개일까? 파란색 동그라미 함수의 근이 몇 개일까? 몇 개 지정할 수 있어. 없을까?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세 개일까? 네 개일까? 다섯 개일까? 여섯 개일까? 셀 수는 있어. 셀 수 없다의 선택지는 없어. 를 고민하실 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를요 1이라고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 fx가 4제곱인 게 지금 fx 4제곱이잖아요. 그럼 그걸 머릿속에 대충 그려요. 정말 대충 그려요. 왜냐면 우린 fx 4제곱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전부 다 y값이 양수구나. 그럼 대충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럼 지금 여기를 1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럼 1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1부터 x까지 나가는 y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럼 너네가 x가 1이 아니라고요. 1이 아니에요. 혹시 못 떠올린 친구 있을까봐 이제 그려줄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거 떠올렸으면 잘한 거예요. 자 이제 x를 지정을 해볼 거예요. 자 x가 1이 아닌 수래요. 0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x가 1이 아니래요. 나올 수가 없죠. x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y값들은 무조건 더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0이 등장하겠어요? 안 등장하겠어요? 절대 등장할 수 없죠. 그쵸? 그럼 0이 등장하려면 x가 몇이어야 돼요? 1. 1부터 1까지 했을 때 0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0이 될 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다시 결론 내리면 그럼 근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1개.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x는 뭐예요? A. a에서 근인 거예요. 너네 정적분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정적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럼 또 한 번 생각해 볼래요? 저 그럼 A는요? 중근일까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근일까요? 혹시나 근데 절대 오늘 이거 하는 걸로 자책이란 걸 하지 마라. 지금 이건 처음 경험하는 거다. 중간? 왜 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인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분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는 살짝 오해가 들어갔다. 건영이 살짝 오해가 들어갔어. 자 조금 이제 쌤이 잠깐 수정할게요. 이거 쌤이 조금 오해하게 말을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양수하고 영한 얘기한 건요. 요거 말한 거였습니다. 요거 말한 거였어요. 요거 말한 거. 왜냐면요. 봐봐. 자 얘가 이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 그래프 잡았다 했잖아. 그치?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래프는요. 요 ft 4제곱을 그린 거지 인테그랄이라는 이 함수를 그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테그랄이라는 함수를 그린 게 아니에요. 얘는요 ft 4제곱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어? ft 잡고 거기서 y 값 더한 게 인테그랄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인테그랄 값을 얘기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럼 인테그랄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는 인테그랄 함수를 이제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거 a가 1이라고 지금 가정한 거야. 그럼 1 넣었을 때 몇이었죠? a가 1이라 가정했어요. x 1 넣었어요? 0이었죠. 아이고 잘못. 0이었죠. 요 점을 지납니다. 자, 그럼 이제 x에 1보다 큰 걸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에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요. 대충 한 이쯤으로 적히면 되겠죠. 그럼 1부터 동그라미까지 해당하는 y 값들을 다 더한 게 인테그랄 값인 거지. 여기까지 설마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봐봐 이제 x를 조금씩 더 키울 거야. 그럼 범위가 지금 넓이가 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죠. 그럼 인테그랄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다시 이게 지금 인테그랄 아닙니다. 여기에 인테그랄 계산한 걸 지금 여기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인테그랄 함수입니다. 지금 생긴 거 그림. 오늘 이거를 한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복습해요. 그럼 정말로 너네 적분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깹니다. 자,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보다 작은 수. 그럼 1보다 작은 수니까 범위로 지정을 하면은 대충 여기겠죠. 그쵸? 1보다 작은 수, 1보다 작은 수. 그럼 범위만 지정했지 아직 인테그랄 계산 안 했지. 그럼 인테그랄 계산했어? 계산했어? 그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음수예요. 왜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죠? x부터 a부터 x. 이거 a는 1이라고 합시다. 1부터 x예요. 1부터 x고 얘는요. 너네가 양수라고 말하려면은 여기 b라 했을 때 b부터 1이라고 해야지 양수인 거죠. 왜냐면 끝이 1이잖아. 근데 지금 1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게 자리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수가 되는 거예요. 1보다 컸으면은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끝이라는 게 딱 아다리가 맞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1보다 작게 되면은 음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반대로 되니까 방향이. 오케이?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할 때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너무 너네가 애매하게 와닿으면요.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자, fx를 x라 해볼게요. 이거 오늘 최대한 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번 고난이도 문제는 다 요거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는 하지 마요. 계속 할 거니까. 자, fx가 있어요.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사실 너네 이거 답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2분의 1 x제곱. 2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려봐 라고 하면 이거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답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할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할 겁니다. 자, 근데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fx가요. x로서 지금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쌤이 너네들한테 주문한 게 뭐야? 요 함수 그려라 이거죠? 그치? 자, 그럼 얘 근 찾자. 몇 넣으면 0 되니? 0 넣으면 0 되지. 그럼 일단은 0 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가 딱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x가 0보다 큰 숫자를 해볼 거야. 그럼 x가 0보다 큰 숫자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이었으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겠죠. x가 2였으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겠죠. 그럼 x를 점점 키울수록 이 넓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넓이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인테그랄 값이 커진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쭉 올라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0보다 작은 수를 해볼 겁니다, 이제. 그럼 0보다 작은 수를 넣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점을 찍어 볼게요, 한번.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다시 x에 뭘 대입했다고요? x에 뭘 대입했다고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다 했죠. 그럼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점으로 찍을 겁니다, 이제. 이 정적분 값이 y 값인 겁니다. 이 정적분 값이 y 값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요 부분이 나오겠죠, 영역이.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려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돼 있어야지 이제 원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편하게 얘기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는 거지. 그럼 즉 이 부분이지. 넓이 얘기하고 있니? 정적분 얘기하고 있니? 정적분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얘는 양수니 음수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겠지. 근데 앞에 뭐가 붙었네?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럼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그래서 이쪽에 찍히게 되는 거야, 점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 뭐야? x에 음수를 넣었어도 양수값이, 양수점이 찍히는 거지. 그럼 이제 x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 영역의 넓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럼 인테그랄 값도 뭐 하겠어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그럼 어때요?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냥 식으로 그리는 거나 이렇게 정적분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적분 값을 y 값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분 값을 y 값으로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궁금한데요. 오른쪽 게 편하다고 말했잖아요. 이거요? 네. 네. 불편하게 왼쪽 거로는 돼요, 아예. 불편하게 왼쪽 거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0부터 마이너스 1 방향이 반대네?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하겠다.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 네. 답변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그냥 뭔가 제 선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기려고. 아니에요. 방향이 반대면은 반대로 접근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0부터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이거 양수였는데 지금. 음수죠. 그럼 양수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네. 그치? 그게 다. 근데 그게 약간 당연시하게 안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 아, 그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응. 근데 하나 보면은 뭐야 이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게 뭡니까? A가 근입니다. 그럼 A는 그냥 근이에요. 오케이? 중근 아닌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따라왔죠? 뒤지기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해봐, 다른 문제도. 그러니까 다시 이 함수 지금 분석이 끝났다는 겁니다. 쌤이 하고 싶은 말이 궁극적인 게. 이 함수 특징은 근이 몇 개다? 한 개고 중근이다, 중근이 아니다. 중근이 아니에요. 중근이 아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G'이 지금 얘입니다. G'이 이 친구예요. 그럼 이미 근 하나 나왔죠? 더 이상 근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일단 안 되는 거 하나랑 만약에 발생했다면 중근. 중근으로 발생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오케이? 자, F' 문제 나와 있습니다. fx가. 자, 불러줄 건형.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16. 자, 2로 묶을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개빡치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고, 쌤은 이제 눈치 못 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G'은 근이 토탈 몇 개입니까? 여기 지금 이 식의 근은 몇 개입니까, 총? 3개입니다. 불러볼까요, 뭐예요? 2, 4, A죠. 근데 만약 2, 4, A가 각각의 독립된 근이었어. 서로 다 관련 없는 근이었어. 2, 4는 물론 관련 없긴 하지만, 그러면 그 값이 한 개? 아니죠. 자, 이제 눈치채지 않나요? A가 몇이거나 몇이어야 돼요? 2 또는 4. 2 또는 4여야겠죠. 왜? 중근 돼야 되니까. 문제 뭐 구하래니? 모든 A 값이요. 6 끝. 쌤이 왜 정적분을 함수로 볼 때가 난이도가 더럽게 높다는지 이제 좀 와닿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최상단 난이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1번하고 딱 비교하면 되겠죠. 1번이 쉬운 이유는 함수식을 알려줬기 때문이고 몇 차인지 딱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해석이 빡셌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얘는 함수입니다. gx 인테그랄 막 빠바박 나와있어. 얘는 함수예요. 그냥 함수답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했어. 근데 인테그랄 여기 또 등장을 했어.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가 함수인데 이거의 y 값에 해당하는 건 정적분 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내가 1을 넣었어. 그럼 x에다 1을 넣었을 때 정적분 값이 y 값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될랑 말랑 좀 그럴 거야.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될 거거든요. 생각의 흐름이. 그럴 때는요. 아까 쌤이 예를 들어드린 거 있죠. fx가 x이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그래프 그리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럼 생각이 좀 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쌤이랑 3번까지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일단 연습 한번 1, 2, 3번은 복습 통해서 해보시고 그 복습이 끝났으면은 4번, 5번 그럼 다음 주 다시 할 거거든요, 이거. 네, 그때 한번 너네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속도거리. 자,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다. 자, 이쪽 오시고요. 자체 페이지는 130쪽. 자, 우리 속도 잠깐 다시 돌아와서 개념 얘기하면은 자, 기본 틀은 이거였습니다. 위치 미분하면 뭐였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였고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했었죠?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종류는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했었습니다. 앞으로 갈래, 정지할래, 뒤로 갈래 밖에 없었어요. 그쵸?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T에서의 위치식을 줬습니다. 자, 위치를 줬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자, T가 0이었어요. 0초에 나는 어디 서 있어요? 10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0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초가 지났어요. 그럼 1초 지났으면 나는 어디 서 있을까요? 마이너스 11 하는 곳에서 이렇게 뒤에 한 이쯤에 서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t 값을 대입함으로써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보니까 출발하고 나서죠.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지금 0초일 때 0에 서 있었죠.
근데 1초가 지났을 때 나는 마이너스 11에 서 있었지. 그럼 0초에서 1초가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잘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뒤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뒤로만 갔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갈 수 있겠어? 0이었어.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뒤로 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뒤로 이렇게 막 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즉 위치라는 정보만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속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왜냐? 속도가 플러스였으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었겠지. 속도가 0이었으면 나는 정지를 했을 것이고 속도가 마이너스였으면 뒤로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속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속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되질문할게요. 속도를 통해서는 그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속도를 통해서? 아니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속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물어봤죠. 그래서 얘는 속도를 가지고 이해를 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미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미분하면 v라고 쓰고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라고 쓰겠죠. 그럼 3으로 묶고 나서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근이 몇하고 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1하고 3. 그렇죠. 마이너스 1이랑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x역하라는 게 t죠. 네. t니까 당연히 음수초는 없습니다. 무조건 0초부터 보는 거기 때문에 0은 대충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럼 확인해보면 0부터 3까지는 지금 y값이 다 뭐예요? 음수. 음수고 3부터는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까 0초일 때 내가 0에 서 있었고 1초에서 마이너스 11에 서 있는다고 했었죠. 그럼 나는 0에서 1초까지 어떻게 간 거예요? 뒤로. 무조건 뒤로만 가서 마이너스 11에 서 있는 겁니다. 쟤를 보니까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초까지 뒤로 가는 거예요? 3초까지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초에서 정지를 딱 해요. 그리고 3초부터 다시 뭐예요?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운동 방향을 몇 초에 바꿨네? 3초에 바꿨죠? 네, 그러니까 3초에서의 문제가 원하는 게 가속도 구하라고 했었죠? 그럼 가속도니까 이 친구를 한 번 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3 대입하면 되니까 따라서 답은 12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라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습니다. PQ가 있고요. 그때 각각의 위치를 FT랑 GT라고 줬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PQ의 위치식을 줬는데 둘 다 뭐 똑같이 앞으로 가겠고 둘 다 똑같이 뒤로 가고 이러진 않겠지. 누구는 앞으로 갈 때 누구는 뒤로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뒤로 갈 때 누구는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이 문제를 그러면 위치 가지고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냐고. 아니겠지. 위치에서는 뭐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위치를 가지고 풀어야 돼? 속도를 가지고 풀어야 돼? 속도를 가지고 풀어야겠죠. 그럼 속도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요. 미분을 하면은 자 이거 이제 P를 미분했다라고 했을 때는 쓸 때 VP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P의 속도식이에요. 그럼 2t-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VQ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4t-12까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 P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 그럼 0보다 컸겠지.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뭐야? P가 앞으로 갔어. 그럼 Q는 뭐 갈 때 찾는 거야? 뒤로 가는 거 찾는 거지. 자, 그거 이제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럼 얘가 앞으로 갔어.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겠지. 그럼 얘는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겠지. 반대로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얘가 0보다 커. 이걸 찾는 거지. 그럼 결국 뭐야?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럼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네요. 그때 만들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죠. 곱하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곱했을 때 이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걸 찾을 때는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요걸 풀면 되는 겁니다. 쌤, 네. 정지해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보기 좀 애매한 거예요. 정지했을 때는 그냥 정지로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되는데 이게 몸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갔는데 정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 상태. 뒤로 가는데 정지했어. 몰라. 아무튼 그냥 껴서 봐. 껴서 봐. 그냥 0보다 작다 풀면 돼.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제외겠다. 0보다 작은 거니까 느는 안 나오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애매하고 그렇다고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거예요. 자, 저 VP 그래프 그려보면요. 얘가 근이 1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체크할 수 있고 자, VQ 같은 경우는 근이 3이고 자, 길이 얘가 더 가파른 거 확인되죠? 잠깐 그러면 3을 이쪽에 좀 적고 VQ는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법은 이거야. 3초 이후엔 어때요? 둘 다. 3초 이후에. 플러스. 둘 다 플러스죠. 즉 운동 방향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3초에서 1초 사이는 어때요? 3초에서 1초 사이. 파란색은 양수인데 빨간색은 음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근데 1초 전으로 가니까 이제 어때요? 둘 다 마이너스인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근데 그냥 식으로 풀면 이거야. 단파식으로 풀어야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있죠. 두 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제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된다. 그 말은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풀면 된다. 여기도 친절하게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리해야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걸 찾으래요. 그러면 속도식을 구해서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 거였죠.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는지를 물어봤으면 0을. 속도가 0일 때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0인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중근이면 어떻게 되겠어? 중근이면 부호가 밖에 안 바뀌어? 플러스였으면 중근 찍고 플러스 그대로인 거 아니야? 중근 그래프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호가 어때야 되는 거야?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다시 그걸 우리가 배운 미분 용어로 하면 뭐예요? 극값을 갖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만 되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 이제 뭐냐면 지면에서요 4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세요. 이거예요. 부딪힐 생각 없었는데. 네, 요겁니다. 요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물리였으면 이거 안 알려주겠죠? 구하는 거 하는데 수학이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반영된 게 여기 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너네가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x가 뭘 가리키는 건지 t가 뭘 가르치는 건지만 보면 돼요. x가 가리키는 게 뭔가요? 높이 말하는 거죠. t는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예, 웬만하면 시간이라고 나오는 건 무조건 다 t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진짜 야박하게 막 x로 두진 않아요. 지금까지 x로 둔 걸 본 적은 없어요. 내 강의 경력상 시험 문제 보면서. 예, 그러니까 t는 무조건 시간. 시간이니까 무조건 0 이상. 음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봐보자. 자, 물체 뭘 찾으래요? 최고 높이 찾으래죠. 자, 높이가 어떤 문자였니? x였죠. 그러면은 x의 무슨 값 찾으면 되는 거야? 최대값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x가 몇 차식이네? 2차식이네. 그럼 2차 함수의 무슨 값 찾으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값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물체 최고 높이 구할 때는요 2차 함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5로 묶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5 t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8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몇 초일 때 최대야? 4초일 때 최대 높이 몇인 거예요? 8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너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이제 해설지 풀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최고 높이를 쓰니까 2차함수, 2차함수 최대 찾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미분하고 연결지어서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봐봐. 쌤이 휙 던졌어. 자, 지금 이때가 최고 높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지면에서 던진 거기 때문에 방향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위, 정지, 아래예요. 그럼 봐봐.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한 여기서 최고 높이 도달했어. 그럼 봐봐. 여기까지 나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정지하고 다음에 이제 쭉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부호 붙여서 얘기해 봅시다. 플러스로 쭉 가다가 0 되고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최고 높이일 때는 순간적으로 멈춘다고 했지. 그럼 속도로 얘기하면 속도가 몇이라는 걸까? 0이라는 거겠지. 즉 우리 속도가 0일 때 찾으면 돼요. 그럼 이 미분하면은 40 빼기 10t죠. 40 빼기 10t죠. 그럼 그게 0이려면 t가 몇이어야 돼요? 4여야겠죠. 그럼 4초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결과적으로 높이 찾는 거지. 위치 찾는 거야? 속도 찾는 거야? 위치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4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해설지 풀이는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왜 미분했는지를 이해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자, 바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체가 지면에 뭐 한대요? 떨어집니다. 떨어졌대요. 그 순간에 뭘 찾으래요? 또 자, 그럼 물체가 지면에 이렇게 뚝 떨어졌어. 물론 튀어 올랐지만 여기서 하자 너는 어디로 보이겠죠? 자, 지금 뭐예요? 이렇게 던져서 올려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여기 딱 닿는 순간, 이 순간에 속도 찾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이거를 너네가 위치로 다가가서 문제를 풀 거냐, 속도로 다가가서 문제를 풀 거냐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위치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라고, 속도로 만약에 푼다고 해봅시다. 자, 처음에 쏩니다. 부호가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다. 최고 높이 도달했습니다. 몇 됐습니까? 그리고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계속 마이너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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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죠. 닿기 직전이죠. 이거. 닿기 순간이라고 했거든요. 문제가. 그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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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마이너스지. 이때가 몇 줄? 마이너스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마이너스일 때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값으로 안 나오잖아. 범위로 나오잖아. 위치로 얘기해볼까요? 지면에 있어. 10도 나와있죠. 0초일 때. 어디 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0이 있습니다. 그 얘가 지면입니다. 쏩니다. 최고 높이 도달했습니다. 계산 안 해요. 쭉 내려옵니다. 지면의 순간 닿았습니다. 높이 몇입니까? 0. 그러면 지면에 닿을 때는
높이가 몇인 거네? 0. 0인 거지. 자, 이건 바로 얘기가 되죠. 아까 속도를 얘기할 때 뭐였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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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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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야? 몰라. 근데 쭉 최고 높이 도달했고 내려왔어. 지면에 도달했어. 내 위치는 몇이야? 0이야. 얘기하시겠지. 그래서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높이가 몇일 때 찾는 거다? 높이가 0일 때 찾는 거야. 그러면 t가 몇하고 몇일 때 0이네요? t가 0하고 8일 때 0이죠. 그쵸? 근데 0은 출발을 안 한 거죠. 그치? 그래서 t가 몇일 때? 8일 때의 순간적인 속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속도 찾는 거니까 미분된 식 요식에다가 8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0m/s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여기 문제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또 오해할까봐 문제 상황마다 내가 이렇게 다 생각해야 되나? 절대 아닙니다. 패턴 다 똑같아요. 한 5개인가 6개 정도가 이제 너네가 다 처음 경험하고요. 계속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계속 문제 똑같이 나오니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를 더 보여주면은 여기 2번 문제로 볼게요. 이 유형 말고 없애주세요. 아까 첫 번째 유형 그냥 식, 두 번째 위아래, 그리고 세 번째 자동거리 관련된 문제. 물리 아니야 수학이야. 수학적으로 나가가. 보자. 자,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어떤 자동차가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지요.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이거 재는 거 아니에요? 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순간부터 자동차 갑자기 띵 멈추겠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멈춰요? 그럼 나는 유리 창문 깨고 나가겠죠 밖으로. 뒤지는 거죠 결국.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딱 밟았으면 끼익 하고 멈추죠. 그때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좀 생각해봐요. 자동차 슝슝슝 하고 있었어. 슝슝슝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순간적으로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계속 줄어들다 결국 뭐 하겠어? 멈추겠죠. 그치? 그러면서 문제가 나오자. 그 관계가 이거야. 그럼 어때? t가 만약에 0이었어. 그럼 x가 몇이야? 0이죠. 당연하죠. 난 브레이크 안 밟았잖아요. 그럼 이 거리 잴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럼 t가 1이었어요. 몇이에요, x가? 21이죠. 그럼 뭐야? 내가 1초 동안 밟았으면 21m가 있는 거예요, 지금. 2초 밟았으면요? 36. 그럼 이제 36 더 가겠죠. 당연히 끼익 하면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근데 t에다가 한 10 넣어보세요. 값이 뭐가 나버려? 그건 안 봐요. 음수를 따진다는 건 뭐예요? 멈추고 앞으로 갔는데 음수 다시 이렇게 뒤로 갔다는 거 아니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즉 음수 나올 때까지는 안 봐. 음수 나올 때까지는 안 봐. 여기까지 생각이 됐니? 자, 그럼 봐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 자동차가 뭐 할 때까지?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고라고 돼 있죠. 자동차는 결국 정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정지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럼 그건 위치식으로 구할까요? 속도식으로 구할까요? 속도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겠죠. 정지잖아요. 나 멈춰야 되는 거잖아. 방향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24 빼기 6t겠죠? 미분하면 그럼 t 몇일 때네? 4초일 때 나는 정지를 했던 겁니다. 그럼 4초 이후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지했으면 끝난 겁니다. 이미 운동 자체는 끝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4일 때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움직인 거리가 x였잖아요.
그럼 그 x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4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96 빼기 48이니까 48 나오겠죠? 지금 뭐예요? 자동차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요. 4초 동안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4초 동안. 그리고 나서 4초 뒤에 멈추는 거예요. 그때까지 움직인 게 96m란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하지 마세요. 과속하면 큰일 나요.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이 있죠. 너네가 전혀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4초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100m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네 내후년이면 이제 면허 따야죠. 너네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면허 따는 겁니다. 네. 왜냐면요, 내가 그걸 안 했다고요. 내가 27살에 땄어요. 졸라 귀찮아요, 자기가 따기가. 나이를 먹을수록요, 세상이 다 귀찮아요. 지금 너네 세상 귀찮죠? 아, 지금 세발의 피해. 나이 더 먹잖아요? 할 것 많고 하긴 졸라 싫어. 지금도 그러죠? 아, 더 심해져요. 면허 따야 되는데 면허학원 가는 게 싫어. 너네 지금 학원 잘 오잖아요. 학원 가야 돼. 오잖아. 뭐 아니면 부모님 가라고 해주잖아. 나이 먹어서 부모님 학원 가라고 하시겠어요? 면허 따야지, 우쭈쭈리기 면허 따야지 이러시겠냐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러고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팔팔한 나이일 때 고3 수능 끝나고 직후에 바로 면허를 따세요. 그리고 그때 따는 게 가장 나아요. 그 후에 따려고 하면요, 이제 다들 똑같은 생각 때문에 엄청 몰려요. 사람. 빨리 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위치,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그래프 줬습니까? 위치 그래프 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풀기 전에 해석하고 갑시다. 자, 이거 위치예요.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 몇 초까지 뒤로 가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 시작하고요. 처음 나 어디 서 있어요? 0. 0에 서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처음에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네, 뒤로 갑니다. 왜냐? y값이 어때요? 음수. 음수입니다. 뒤로 갑니다. 몇 초까지 뒤로 갈까요? 4초. b초까지 뒤로 갑니다. 그럼 b에서부터 다시 y값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럼 나는 b에서 순간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정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돼요. 언제까지 앞으로 갈까요? d까지 앞으로 갑니다. 왜냐면 그때 다시 y값이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자, 해석되셨습니까? 자, 그럼 원래 같았으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는 속도로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위치로도 해석은 가능해. 다만 속도가 더 쉬워. 요겁니다. 자, 그 문제 볼까요? 자, T가 A일 때랑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자, A일 때는 나 어떻게 가고 있네? 뒤로. 뒤로 가고 있고, 자, C일 때는 앞으로. 이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니은 B에서 운동 방향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네, 뒤로 갔다 앞으로 가잖아요, 이제. 바꾸죠. 자, 그리고 D에서 속도는 0이래요. 지금 B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쭉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뒤로 가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한 거예요? 정지를 한 거니까 D도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을 0에서 F까지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맞나요? 얘가 위치 그래프라고 했죠. 그럼 위치니까 뭐예요? 나 처음에 원점 서 있죠. 네. 그리고 뒤로 가죠. 그리고 C초일 때 원점 다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려주는 식어니까 이거. 그럼 원점 몇 번 서요? 2번 쓰죠? 정확히 몇 초랑 몇 초에서? C초랑 2초에서.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것도 지난 겁니다. 다음 것.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자, 여기 지금 해설지에는 속도 그래프가 안 나와 있어서 만약에 이걸 속도로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면 돼요. 속도가 0인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이렇게 선 내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B에서 D초까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리고 D에서 E까지 뒤로 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그리고 E에서부터는 다시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거 그릴 바에야 그냥 위치 보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일명 속도 거리라고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죠. 속도 가지고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속도 그래프 가지고는 없어요. 없다 했죠. 근데 이제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디 서 있는지까지 계산하는 걸 합니다. 속도 가지고. 속도 그래프 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